오늘은 이제 산모님들께서 또 가장 걱정하고 실제 진료 중에 좀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가장 걱정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술, 담배, 뭐 음식 또 아기한테 혹시나 좀 위해가 가해질 만한 뭐 환경이나 뭐 섭취 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건데 사실 술, 담배는 익히 알려진 기형 유발 원인으로 좀 다 알고 계실 건데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의사들이 꼭 금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술은 태아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임신 중에 음주는 유산이나 조산, 사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그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신인 줄 모르고 마셨을 경우에 알코올이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임신임을 안 후에는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기에게 그 지능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안면기형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 뭐 이제 술이 아니라 이제 알코올이 이제 태아에게 문제를 좀 일으키는 건데 사실 산모님들을 대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알코올이 문제가 있다 이거를 뭐 연구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양이 좀 문제가 될지에 대한 뭐 아주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소량이라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실 임신을 하고서 알고서 술을 마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임신 계획 중이거나 이제 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일 때 알코올 섭취를 하고 이제 그게 많이 걱정들 되시는데 사실 어쩌다 뭐 한 모금 한 잔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태아에게는 우리 아기에게는 아직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 엄마가 이제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게 이제 아기한테 가고 아기가 소변으로 배출한 그 알코올이 다시 양수에 머물게 되면서 또 아기가 마시게 되고 다시 또 배출하게 되고 하면서 쌓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양수를 통해서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아기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무알코올 맥주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알코올이 없는 음료는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무알코올 음료로 나온 것들도 실제로 알코올 함유량이 뭐 1%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모분들은 꼭 알코올 함유량을 확인해보고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코올도 문제지만 뭐 담배도 사실 아기의 뭐 여러 가지 문제, 기형을 또 유발하는 이제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키나요?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지능 발달이 늦어지고 기형 및 상승 능력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지능 쪽으로 해서 좀 영향을 주는 거고 혹시 뭐 좀 다른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팔다리 발달에도 조금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남자 아기 경우에는 이제 뭐 정자 이상이나 이런 거를 또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흡연은 어쨌든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죠. 확실하게 이제 흡연은 이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알려진 이제 유발 원인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은 그렇죠. 요즘 뭐 사실 산모님들이 실제 뭐 흡연을 하는 경우는 거의 뭐 극히 드물 테니까 근데 뭐 집에서 남편분이나 다른 가족분들 또 뭐 이제 회사에서의 뭐 직장 뭐 사람들 이렇게 흡연을 하는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좀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되죠. 담배 연기의 유해 성분이 태아의 뇌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산모님들 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을 생각해서 남편분들, 가족분들 또 산모님들이 계시는 직장의 여러 동료분들도 산모님들과 아기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흡연은 다른 공간에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그냥 이제 일반적인 담배 말고 전자담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또 괜찮나요? 전자담배 또한 임신 중 사용이 안전하지 않고 태아 발달과 영아 예후에 해롭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담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 이제 아기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음식. 특히나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생선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는데 뭐 음식 중에 꼭 임신 중에는 피해야 된다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음식 중에 저는 보통 임신 초기에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음식 피하자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날것 음식인데요. 날것 음식 중에 간혹 이제 신선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 간혹 식중독균 중에는 엄마한테 그 감염을 일으켜서 아기한테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뭐 톡소플라스모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드물지만, 그리고 뭐 간염이나 이런 걸 유발을 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라고 웬만하면 초기엔 특히 익혀 먹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뭐 육회나 또 이제 뭐 조개류 같은 거를 익히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날씨 이제 더워지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같은 데는 또 산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뭐 파인애플은 어떻다, 뭐 견과류 어쩌다, 생선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선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그래서 그 교과서적으로도 생선은 좀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생선 중에서 좀 큰 생선류의 경우는 수은 함량이 높아서 그런 생선은 과량 먹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생선도 과량 먹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막 참치를 한 마리씩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정도 아니고는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파인애플이나 다른 이제 먹지 마라 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소량씩 먹는 거는 애기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이제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심지에 들어있는 어떤 효소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그냥 과육으로 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드셔도 안전하고요. 또 특히 큰 생선 중에 참치나 연어 같은 거를 정말 매일 막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음식 말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커피 이거 괜찮나, 또는 뭐 그냥 카페인 음료 같은 거, 탄산수 같은 거 드셔도 되나 이제 그렇게 여쭤보는데, 실제 커피가 좀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가요? 커피는 보통 이제 적은 양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보통 이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하루 한 샷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막 두 샷, 세 샷 뭐 이렇게 들어있는 카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뭐 적은 용량의 카페인,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던지, 또는 이제 뭐 한 샷만 넣어서 임산부라고 얘기하시면 알아서 주니까 그렇게 좀 낮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카페인 함량, 용량이 중요한데 한 어느 정도 이상을 좀 섭취하면 안 될까요? 400mg. 네. 400으로도 알려져요. 400으로 알고 있는. 네, 저도 400으로. 아니 요즘 원래 300인데 요즘에는 또 일부 논문에서는 200까지 또 권고를 하기도 하고. 논문에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300 전후로 이제 드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흔하게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한 100 전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더운 여름철에 커피 한 잔씩들 마시고 싶으실 건데 뭐 일반적인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로 또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서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또는 이제 야외 활동이, 또 나가서 어디 식당 가서 음식 섭취를 편안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드실 건데, 그럴 때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배달 음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괜찮은 음식들이 오겠지만, 간혹 이제 또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요즘 여름이어서 상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뭐 간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요.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배달 음식도 좋겠죠. 간염이요? 네. 음식 때문에 간염이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익히지 않은 음식, 또 상한 음식,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간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나 익힌 음식 위주로 드시고 익히지 않은 회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좀 더 위생적인 음식점에 가셔서 직접 맛보시는 정도로 섭취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간염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간염 항체가 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간염 항체가 있으면 그래도 간염이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염 항체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간염 항체가 없을 때는 임신 중에 간염 백신을 맞는 게 그러면 좀 안전할까요? 간염 백신을 맞는 것 저는 권장하거든요. 특히 임신을 했을 때 간염이 걸릴 경우 간 손상이 조금 더 크게 될 수 있고 그게 아기한테도 동시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거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나라는 비교적 간염 유행 국가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간염 백신을 맞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매년 여름마다 유행한다는 뉴스 보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 제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임신 중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테니까 간염 백신 접종도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모님들이 임신 중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체중의 많은 증가인데 과연 임신 중에 한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가 적절한 건지 또 얼마 이상 체중이 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도 하실 건데 실제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고 계시나요? 임신 중에 평균적으로 한 12kg에서 18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체중 증가가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임신 중독증, 당뇨 등의 임신 합병증도 생기고 과체중화분만이라든지 제왕절개 출산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체중 증가가 많을수록 산모님들도 몸도 많이 무겁고 또 임신 후반기에 약간 호흡의 불편함이나 답답함 또 허리 골반통을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 18kg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다라고 하면 임신 후반기에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 조절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 또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게 머리잖아요. 헤어스타일. 근데 이렇게 요즘 산모님들 새치도 나고 또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보다 보면 더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파마나 염색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안전할까요? 파마나 염색이 이제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어느 주스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화학약품을 쓰는 거라서 웬만하면 아기 기형 유발을 할 수 있는 초기는 조금 피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냥 적절한 시기를 추천드리다 보니 보통 한 24주 이후를 말씀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아기 낳고 초반까지는 예쁘게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또 너무 일찍 하시면 또 하고 싶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하시면 파마 염색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는 엄마의 스트레스도 줄이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염색 쪽으로 미용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약품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00% 괜찮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그런 화학약품이 두피에 흡수돼서 어떤 혈관을 타고 아기한테 가는 양은 극히 미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새로운 몸의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 출산 후에 바로 육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더 어려우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임신 중에 관리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잇몸도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양치를 하다 보면 잇몸 출혈도 좀 많을 거고, 뭐 붓거나 또 뭐 충치나 여러 가지 치과 문제가 좀 생기는데, 사실 뭐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뭐 산부인과 외에 내가 다른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치과 치료는 좀 안전할까요? 비교적 안전한 시기인 14주에서 28주 사이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잇몸이 많이 붓기 때문에 적절히 치과적인 검진도 받고 스케일링도 받고 하시는 게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좀 몇몇 논문에서는 치주염이 생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가 실제 조기 진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논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과 치료는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전한 주수에서는 뭐 어떤 뭐 마취를 국소 마취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발치나 약을 먹는 경우에도 뭐 아기한테 문제 안 되게끔 치료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또 진료는 한번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사실 임신 그리고 이 나한테 온 아기는 정말로 큰 축복이고 사실 뭐 하늘에서 아기를 이제 내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좀 걱정돼서 좀 임신 내내 좀 피하시거나 또 그런 문제로 약간 남편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또 덜어 있기도 하는데 임신 중에 부부관계는 좀 안전하나요? 일단 남편분들이 진료를 따라오시면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임신에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부부관계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초기에 출혈이 된다거나 또는 전치 태반으로 태반이 아래에 있어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산모라거나 또는 조기 진통이 있어서 조그만 자극에도 진통이 심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관계는 어느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부관계 뭐 자체가 아니라 약간 깊은 삽입으로 인해서 자궁을 자극했을 때 뭐 이제 임신 중 출혈이나 전치 태반 등이 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 백과에는 임신 중에 안전한 체위에 대해서도 소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팁이 이제 흔히 뭐 이제 막달 지나서 좀 분만을 일찍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빠 주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빠 주사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뭐 그런 부부관계가 어떤 분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이제 부부관계를 하는 때에 올라가는 호르몬 중에 자궁 수축 호르몬도 많이 분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임신 후반기에는 실제 아빠 주사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아기가 크거나 또는 예정일까지 기다렸을 때 또 오히려 자연분만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먼저 권하기도 하는데 실제 부부관계에 의해서 부부간에 좋은 교감이 된다라고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진통에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산모님께서 불편한데 억지로 하는 거는 더 스트레스가 되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원만한 부부 사이에서 막달 진화 약간 진통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모님들께서 외래에서 많이 질문들 하시고 또 실제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시거나 또 걱정되시는 거 있으면 외래 오셔서 편하게 정말 마음 편하게 또 상담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날도 많이 더워지고 이제 몸도 더 무거워지실 건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름도 되고
자기 혼자 다니기도 덥고 힘든데 애기 데리고 다니시기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애기가 예쁘게 태어나서 기쁨을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운 내시고 더운 여름을 좀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최재원 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요새 날이 갑작스럽게 더워지고 있죠. 몸도 많이 무거우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번 외래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임신을 하면 아까 체중 증가를 말씀드렸는데 뭐 적어도 10kg 이상의 체중 증가는 모든 산모님들이 다 겪게 됩니다. 남편분들 배에 10kg의 무게를 감당해서 더운 여름날에 다니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많이 배려하고 마사지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하는 음식 빨리빨리 공수해주시고 산모님들 건강과 아기의 또 안전을 위해서 남편분들께서도 더 힘내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안전한 출산, 건강한 아기를 만날 때까지 저희가 항상 힘써서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좀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진료 때까지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응원합니다.